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관련해서 영탁님까지 그리고 대기업들의 움직임까지 정말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소시도 굉장히 지금 몸이 막 뻣뻣하고 막 꿉꿉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행복한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 우리가 좀 더 몸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자, 지금 임영웅님의 많은 기사들이 지금 실시간으로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 중에 제가 며칠 동안 전달드렸던 이 본죽, 영웅시대와 나눔문화 확산에 나선 본죽 히어로 나눔바자회가 여전히 종료가 된 지금 시점에도 회자가 되면서 지금 업계에 굉장히 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본죽 행사 때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몇 명이나 왔나 봤더니 행사 당일에만 1,000명이 운집했다. 영웅시대의 적극적인 나눔문화 동참과 현장 질서의식이 굉장히 돋보였다. 자, 쭉 사진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몰렸죠. 사실 웬만한 바자회 저 정도 1,000명이 몰리면요, 사실 굉장히 복작복작합니다. 굉장히 정신없고 굉장히 복잡한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된 게 영웅시대 분들의 이 질서 정연한 모습은 무시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영웅시대 회원님들이 일반 고객과 참가자들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과 행사장 질서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에도 참여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1,000명이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자회 행사장 내 혼잡이 굉장히 예상됐다고 해요.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행사에 참여하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웅시대들의 현장 지원과 노력으로 질서정연하게 현장 바자회가 운영됐다. 그렇게 적혀져 있죠. 성공적으로 뜻깊은 행사가 마감됐다라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는 반응이 보여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남편분과 함께 방문하시는 영웅시대 분들도 계셨고, 특히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팬들의 질서 있는 모습과 시민의식, 이런 팬문화가 최근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행사에서도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아주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성숙한 팬문화의 대표적 사례로서 방탄소년단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본 IF, 본죽 입장에서는요, 임영웅님이 가지고 있는 바르고 선한 호감형 이미지와 브랜드가 추구하는 따뜻하고 선한 가치가 부합하여 이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대의 영웅들을 응원한다 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나 관계자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바자회 행사에 참여해주신 고객분들과 가맹점 사장님을 비롯해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 도움을 주신 영웅시대 분들에게도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근데 이게 너무나 대단했던 것이 이게 영웅시대 분들에게 어떤 이득을 준다거나 또는 이 본죽에게 금전적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행사는 결국 어렵고 힘든 이 기부로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아주 선한 기부로서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이 바자회에서 발생된 이 금액들을 전액 기부하는. 어찌 보면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런 사회로서의 방향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할 때는 좀 사회의 전체적인 팽배해 있던 분위기가 따뜻함, 나눔이라는 단어보다는 최고, 1등, 경쟁 이런 단어가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각종 경연 프로그램에 열광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와 누군가가 경쟁을 해서 누구는 꼴등을 하고 누구는 1등을 하는, 어찌보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에 굉장히 우리 모두가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는 경쟁과 누구를 밟고 이기는 그런 익숙함보다는 하나라도 더 나누고 하나라도 더 위로를 건네는 사회 전반에 따뜻한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상업적이지 않고, 이러한 것이야말로 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유튜버들은 팬튜버라고 한다고 한들 물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업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본죽 행사나 저기에 참여하시는 영웅시대 팬분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이러한 것들은 상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사회 전반에 오히려 긍정적이고 선함을 가중시키는 정말 올바른 팬 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타이틀이 붙잖아요. 기부천사 임영웅, 노래는 나의 인생. 자, 노래는 나의 인생 무대조차 1900만 뷰를 돌파했다 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름 자체가 기부천사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어떤 가수가 자신의 이름 앞에 기부천사, 이런 타이틀이 당당히 붙을 수 있을까요? 특히나 이 노래는 나의 인생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달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이 돼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의 조회수가 단발적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결국 어디까지 번져나가게 됐죠? 맞습니다. 광고계까지 장악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새로운 애니팡2가 탄생을 했다. Dear New 애니팡2의 등장, 바로 We Made Play 관계자분들이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에 대한 새로운 탄생, 새로운 편에 대한 이야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최근 임영웅님과 함께 진행한 브랜드 프로모션으로 이 애니팡2가 다시 한번 부흥에 성공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실제 임영웅님을 통한 프로모션 발생 이후 하루 이용자는 평균 15%에서 월간 이용자 역시 20%까지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애니팡2 개발진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이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만들어져 있다. 이번 임영웅이 나온 브랜드 마케팅에 애니팡2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장기간에 걸친 업데이트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쓴 이후에 정말 접속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이렇게 15에서 20% 정도 이용자가 증가했고, 예전에 자신들의 게임을 이용해주던 예전 이용자들까지 함께 복귀했다. 더불어서 이러한 질문도 합니다. 소위 임영웅 효과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나 하는 우려도 있지 않나? 일반적으로 대규모 마케팅이 끝나고 나면 신규 유저들이 대거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역시 브랜드 마케팅이 끝난 이후로 이탈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게임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적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분들인 영웅시대 분들이 대거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모델로 존재하는 한 그 브랜드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후반부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효과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탈하고 단발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영웅시대 분들이
애니팡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또 있어요. 이 애니팡에 이어서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CJV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아유 많이 들어서 지겨워요 하실 수 있는데 영탁님과 함께 해서 임영웅님의 차후 콘서트가 열릴지 모르는 장소까지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최근 CJ 측에서 CGV에 1조 원 규모를 자본 확보하여 미래공간 사업자로 발돋움시키겠다. 물론 CGV 자체가 자본을 확보한 거예요. 그 이유가 상영 중심 사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놓은 체험형 라이프 스타일 공간 사업자로 진화하기 위해서다. 이제는 그냥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건 지금 소시의 영상처럼 유튜브로도 충분히 보다 보니 이 체험형 4D 스크린X, 우리가 극장을 가야지만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이런 산업을 1조 원을 투자하겠다. 결국 영화 산업에 더욱더 큰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CGV, 방탄소년단의 영화 콘서트 영화, 이것이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CJ는 과감히 오히려 대형 자본을 투자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기사가 또 하나 올라왔어요. 자, 보니까 탁쇼를 담은 영탁의 단독 영화 I'm Hero The Final처럼 해외 수출이 가능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 최근 이 영탁님 역시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CGV가 임영웅에 이어 영탁의 콘서트 영화를 단독 개봉하면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께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이자 동료, 경쟁자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달 28일 개봉하는 영탁 단독 콘서트 영화, 이 영탁 콘서트 더 무비. 이 영상 역시, 이 영화 역시 CGV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연 실황을 담았다라는 점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56개 CGV에서 개봉하는 영탁님의 콘서트 무비 역시 해외 수출로 성사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해요. 이 I'm Hero The Final 같은 경우는 한국 개봉 중에 이미 미국과 홍콩, 일본 등의 해외 수출이 결정이 됐죠.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소천사님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경쟁자고 남의 콘서트 영화 뭐하러 홍보해주냐? 그래도 트롯맨들 탑6 이야기라면 홍보를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임영웅님하고 가요계에서의 경쟁 상대 영탁님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물론 임영웅님하고 영탁님의 영화가 함께 개봉이 된다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임영웅님을 응원하겠지만, 지금 임영웅님의 영화가 다 상영이 끝났잖아요. 뭐 영탁님이 아니라 정동원 군이 됐건 장민호님이 됐건 다른 탑6 멤버 누가 됐던지 간에 저는 아마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영탁님 역시 이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얘기예요. 임영웅님의 I'm Hero The Movie 같은 경우는 I'm Hero The Final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개봉 전부터 사전 예매가 엄청났고 개봉하고 나서 엄청난 매진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GV 측에서 미국, 홍콩, 일본 뿐만인가요? 말레이시아부터 인도네시아 등등 각종 해외에 수출이 진행이 됐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이 영탁님의 영화도 그런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CGV 측에서 왜 영탁님의 영화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방탄소년단의 사례도 있듯이 임영웅님의 성공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같은 트롯계의 트롯맨으로서 영탁님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CJ 측에서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영탁님의 영화까지 함께 이렇게 수출까지 노려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없었겠습니까? 지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금 기사가 났어요.
K-팝 스타를 보러 한국에 오는데 정문 공연장이 빵개다. 자, 방탄소년단 10주년에서 입증이 됐듯 K컬처는 전 세계의 관광객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는 강력한 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문 공연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척 스카이돔이 고작 2만석, 잠실 주경기장이 7만석으로 쓰이지만 이 두 곳 다 스포츠 경기 시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음악 공연 전문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CJV에 투자하고 있는 CJ ENM이 CJ 라이브 스틸을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자금력의 부족으로 지금 착공 자체가 멈춰져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지금 멈춰져 있죠. 그러니 지금 이 전문 교수의 의견을 보면 한국의 경제 규모와 K-팝의 인기를 고려한다면 세계에서 5개 도시에 거의 5만석 이상의 아레나가 있어야 한다. 대형 규모의 아레나가 있어야 한다. 자, 근데 문제는 CJ 라이브 시티가 또 공사가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연장 위주로 검색을 해보니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올라왔습니다. 서울 아레나 11월 착공.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서울 아레나라는 곳은요, 복합문화시설이라는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레나 공연장, 중형 공연장, 영화관, 대중음악시설 등등 CJ 라이브 시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서울시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내 첫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일명 창동 서울 아레나가 이르면 올 11월 착공이 들어가 2027년 3월에 개장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CJ 라이브 시티보다도 한참 더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해외 진출을 선언을 했고 실제로 해외 콘서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해외 콘서트를 진행하여 방탄소년단만큼의 해외 팬의 규모가 터진다면 향후에 한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이 전국에서 오는 엄청난 숫자의 해외 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벌써 2023년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내년이나 내후년 그러니까 2024년에서 25년 사이에 정규 앨범이 또 발매될 거다라고 예고를 이미 했죠. 그러면 적어도 27년도 뿐만이 아니라 CJ 라이브 시티도 빨리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24년에서 25년 사이에는 임영웅님이 충분히 공연할 수 있는 이 대규모의 아레나 공연장들이 생겨난다. CJ 라이브 시티 고양시에 하나 생겼죠. 그리고 서울 창동에 서울 아레나가 생기고 자, 이런 흐름이 CJV의 영화산업 투자와 더불어서 공연 문화까지 다 아티스트 임영웅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드디어 마지막 5편 방송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첫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이 가수 임영웅이란 매력이 벌써 이 5주라는 시간을 훌쩍 지나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매력과 파워가 이 시간을 그냥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돌려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영웅시대분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로 본죽 행사. 이거 뭐 부담이 엄청납니다. 쭉 보니까 본죽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와 나눔 바자회를 진행했다.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어제 그 바자회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본죽 본사 앞에서 이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이 본죽 직원들이 모여서 사진을 탁 찍었던 것 같아요. 참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본죽 히어로 나눔 바자회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밝힌 거죠. 본죽을 올해 초부터 브랜드 모델인 가수 임영웅과 함께 이 시대의 영웅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냉이 불고기 현미죽 판매 수익 일부를 소방, 의료 종사자에게 기부해 오고 있다. 이번에 열린 바자회에서는 가맹점
사장님과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회원 중 일부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기부 축차를 운영하며 의미를 더했다. 다자회 수익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이진희 본 IF 대표, 신혜영 사랑의 열매 모금의 사무청장, 그리고 본죽 가맹점 사장님 대표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영웅시대 회원 등이 이 수익금 전액을 전달하는 이 전달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 약 4년 만에 재개한 바자회인데 의미 있게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하게 된 거죠. 일상으로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이 브랜드가 바로 본죽이라며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 곳곳을 살피겠다. 근데 이 모습이 또 영웅시대 분들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이 함께했다라는 게 더 뜻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맞습니다. 바로 스밍, 팬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바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4편에서 기습 공개된 뮤직필름 영상의 노래죠. 바로 연애편지. 이 연애편지 뮤직비디오도 17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이 연애편지도 지난해 5월 22일,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시간이죠. 그때 공개된 영상인데 벌써 1700만 조회수를 돌파하게 되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다른 신곡 2집 앨범에 대한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만큼 가수 임영웅이란 사람은 팬들로 하여금, 대중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존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굿바이 임영웅, 바로 청혼 아이스죠. 트롯돌이라고 불리우는 아티스트 임영웅님 없이 과연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자, 보면 그동안 임영웅 효과를 톡톡히 누려오던 청혼 아이스가 드디어 연예인 마케팅에서 벗어나 주력 제품을 내세우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향후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 없이 청혼 아이스가 과연 이때까지의 엄청난 호재를 또 이뤄낼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번에 공개된 신규 광고에서 임영웅이 등장하지 않는 건 바로 지난 4월 청혼 아이스와의 전속 모델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임영웅은 2020년 4월 청혼 아이스와 첫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그간 1년 단위로 2차례 갱신 계약을 맺어왔다. 그동안 임영웅이 나왔던 TV 광고, 에스프레 카페 등 각종 제품들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30여 개 정도로 이 광고 영상들의 누적 조회수만 5천만 건 이상이다.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어마무시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청혼 아이스는 임영웅을 모델로 기용한 뒤 매출 상승과 이미지 개선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실제 임영웅이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한 2020년 1월에서 5월 사이 정수기 렌탈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게 됐다. 임영웅 커피 머신으로 불린 커피 머신 에스프레 카페의 지난해 판매량도 임영웅 광고 송출 전인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됐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이 제품만 16만 대 이상 판매가 됐다. 자, 결국 커피 머신 얼음 정수기를 출시했지만 판매 실적이 개선된 시점은 지난해 7월 제품명을 에스프레 카페로 바꾸면서 임영웅을 브랜드 모델로 선정한 뒤부터 판매 실적이 개선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 2021년 매출도 2020년 모델로 선정된 임영웅 덕분에 전년 대비 5.5% 늘어난 4,210억 원을 기록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26억 원에서 447억 원으로 4.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0.6%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해 매출 역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3.4%나 성장한 4,355억 원을 기록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청혼아이스 입장에서는 임영웅님 덕분에 지금 CJ ENM이라는 초거대 기업조차 수백억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하여 상승세를 보여왔던 것이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영웅님 덕분이죠.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연장했어야 하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 브랜드와의 계약을 했을 때 많은 가수와 연예인들이 3회차까지만 재계약을 해요. 4회차부터는 보통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원아이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임영웅을 대체하여 기용할 만한 모델을 찾지 못해 차라리 우리 제품을 알리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뼈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경쟁사인 코웨이조차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기용해 왔지만, 만약 방탄소년단과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청원아이스처럼 방탄소년단만한 광고 모델을 찾지 못해서 종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저는 아마 다른 모델을 기용할 확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면 청원아이스 입장에선 내부적인 다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영웅을 대체할 만한 모델을 찾지 못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이미지가 아직도 청원아이스의 잔존에 있잖아요. 물론 임영웅님이 모델이 끝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임영웅이란 가수를 통해서 청원아이스와 계약을 맺은 기존 고객분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튜브에 보면 5천만 조회수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만들고 있는 임영웅님의 광고 영상들이 있고, 그 이후에 만약 뭐 다른 연예인으로 대체가 된다면 이 청원아이스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또 그 연예인으로 변경이 될 텐데, 마지막 이 유종의 미를 장식을 하게 된 임영웅님의 이미지가 청원아이스에 아직 남아있잖아요. 앞으로도 청원아이스가 정말 영원히 모델을 기용하지 않는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임영웅님이 모델로 있지 않아도 그 임영웅이 선전했던 정수기, 이 이미지가 엄청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새로운 모델로 교체해서 임영웅님이 쌓아놓은 청원아이스의 이 브랜드 이미지를 없애기보다는 차라리 제품에 주력하면서 유튜브에도 5천만 뷰가 넘는 임영웅님의 이 광고 영상들이 남아있는 이 시점인 만큼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런 전략이 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런 전략이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속사의 깜놀할 발표가 또 오늘 오전에 터져 나왔죠. 바로 마이 리틀 히어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MD 키트, 공식 키트가 발매가 됐습니다. 보니까 뭐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드디어 11번가에서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됐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자, 품목을 보니까 요렇게 이 키트 상품, 요게 뭐냐면 뭐 달력도 들어있고 다이어리도 들어있고 뭐 볼펜도 있을 수 있고 배지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아마 존재를 했을 텐데, 요 패키지 상품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요렇게 작은 팜플렛처럼 보이는 모습, 또 포토카드도 보이고요. 요건 아마 임영웅님이 구매했던 기념품, 이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이는 거 있죠. 그것처럼 보여집니다. 제 눈에는. 아직 뭐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눈에 보여지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와펜이겠죠.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엽서들, 그리고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대형 브로마이드로 눈에 보여지고, 또 그 이외에 임영웅님의 이 작은 카드들이 또 쫙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들. 그래서 아마
요 MD키트 오후 2시에 발매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순식간에 삭제된다의 줄임말이 순삭이거든요. 순식간에 삭제되는 속도만큼 순식간에 판매 완료를 찍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오후 2시에 구매 많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내가 이거를 구매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재입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 오늘 바로 재입고되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좀 흘러서라도 아마 재입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기다려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자,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광고주인 본죽에 이어져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청혼아이스까지 이 많은 광고주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파워가 너무나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단한